인정받고 있는 네. 내용이죠.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노상원의 수첩에 언론인 100에서 200명 이거 체포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양상훈 주필도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권현이라는 사람이 보낸 겁니다. 이거는 윤석열과 명태균 씨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인 거죠. 예, 아마 전송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. 정권현 지금은 이제 법무법인 대륙 아주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검찰 기자였었습니다. 과거에 그렇죠. 그 최동욱 그 혼외자 사건 기억하십니까?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사생활이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던 기사였죠. 사생활이 보도됨으로써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약간 맞서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검찰이 힘을 확 빼버리면서 박근혜 정부 쪽에 힘을 좀 줬던 보도라고도 평가가 있는데요. 물론 그런 것으로 단독을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곤 했습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보도가 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 그 보도를 주도했던 게 정건현 특별취재부장이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분이 윤 대통령 당시 후보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조선일보 내부 동향과 비슷한 이야기들 정리해가지고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. 그것의 핵심은 지금 조선일보가 이준석 편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이고요. 그 핵심에는 지금 양상훈 이제 칼럼 같은 것들이 있다. 이 사람이 골수반윤이다. 이런 식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는 보낸 거죠.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양상훈 주필의 칼럼 제목을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이 탄핵 전입니다. 김 특검 가능성 98%는 윤 위기 지수. 양상훈 칼럼 제목이고 그다음에 김 여사의 다음 호칭. 양상훈 칼럼 제목입니다. 그다음에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. 정부를 얘기하는 거겠죠. 그다음 문제의 근원. 김건희 특검 피할 수 있겠나. 본인 기명으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 칼럼을 쏟아냈습니다. 반윤 맞네. 그러니까 재밌는 건 또 뭐냐면요. 이 정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요. 그 당시 후보겠죠. 왜냐하면 이 시점이 2021년 7월 31일이니까요. 그런데 또 이것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명태균한테 보냈어요.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수의 민낯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. 물론 이제 정건현 이제 지금 재료 가지고 고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제 텔레그램이 무엇이냐라고 해명을 물어보는 미디어 오늘 기자한테 자기도 좀 잘 모르겠다.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게 좀 과도한 언론의 보도가 있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하겠다. 그 굉장히 좀 애매한 말이긴 하죠.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양상훈의 기괴한 반윤 스탠스는 윤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기득권 세력의 윤에 대한 비토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파악되는 바 그의 허무맹랑한 칼럼에 대해선 제3자를 시켜 반박토록 하는 등 공세적 대책을 마련해야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윤 후보 개인에게 야 이렇게 양상훈이라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니 이건 이제 후보로 아직 결정되기도 전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예, 11월 달에 후보가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막 정치에 이제 입문해 하고 뭐 창당을 하네, 뭐 입당을 하네,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, 김종인을 만나네 마네 막 이런 시점이었던 입당 거잖아요. 이후였던 것으로 입당은 했던 건가요?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권현이라는 사람이 이 유력한 조선일보라는 보수지 매체에 영향력 있는 칼럼리스트의 칼럼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. 이렇게 한 걸로 보이네요. 그러니까 정확히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을 2021년 7월 30일에 했는데요. 30날. 근데 이제 요 메시지를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보낸 게 7월 31일이기 때문에 정권현이 정확히 언제 보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네요. 양상훈 그 주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인물이거든요.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네이버 프로필만 읽어드리면은 2017년 3월부터 주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7년 3월부터 24년까지 이사였다가 지난해 3월에 전무로 승진을 한 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칼럼니스트가 아니고 회사의 논조나 방향을 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정건현 고문의 미디어오늘 하는 해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.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다. 내 이름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. 2021년 7월은 조선일보 퇴직 시기로 퇴직 준비를 어수선할 때였다. 뭘 했는지 기억 자체가 안 나고 내가 찌라시나 만들어 돌리는 사람도 아니다.
하지만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.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이거 보내드리세요. 시사인 단독 보도 캡처해가지고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본인은 양주필이 골수반윤인지도 모르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. 아니 여기 자기가 썼잖아요. 정권현 보냄 이렇게 전달된 메시지라고. 요새는요 거짓말을 못해요.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. 거짓말하면 다 들통이 납니다. 예전에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. 왜냐하면 정보 통제도 있고 정보가 그렇죠. 유통될 수가 없는데 요새는 심지어 다 녹음가. 지금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? 자동전화 녹음이 제일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 전화됐던 그게 50만 건이라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명태균 씨가 관련된 너무 많다. 너무 많다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매장당하고 망신당합니다. 윤 대통령이 딱 그렇잖아요. 딱 그런 지금. 꼴이죠. 예. 지금 본인이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같아. 습관적으로 본인이 말을 해놓고 1분 안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별명이 입벌구가 된 거잖아요. 대통령 시기나 하는 사람이. 이래서 온 국민 특히 애들도 뭐라고 해요. 아 그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거냐. 저 사람은 어떻게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전두환 관련된 옹호 발언만 보더라도 전두환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본인이 합니다. 이번에 그 사실은 12.3 비상계엄을 두고 본인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본인 정권을 오래 가지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쿠데타를 전두환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따르는 모습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. 네.